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이 바뀐 적이요. 생각보다 괜찮네. 해보니까 알겠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럴 때 쓰는 표현, 으니까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걸 직접 해보고 나서 생각보다 좋다. 해보니까 괜찮네. 해보니까 알겠네. 이렇게 느껴본 적 있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지하철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타보고 나면, 지하철을 타보니까 편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보니까를 썼을까요?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동에 가본 적 있어요? 명동이 어때요? 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많아요.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느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까지 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동에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 봤더니 사람이 많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으니까 이 표현은 직접 해보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해보니까 알겠어요.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즉,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은이과를 사용합니다. 활용의 형태를 볼까요? 먼저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이과를 붙입니다. 그래서 먹다, 입다, 찾다 하면은 각각 먹으니까, 입으니까, 찾으니까. 그 다음에 받침이 없을 때는요, 니까를 붙이게 되는데 가다, 주다, 서다, 나오다 하면은 가니까, 주니까, 서니까,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요. 리을 받침일 때는요, 리을이 탈락이 돼요. 없어지고 니까를 붙입니다. 살다, 만들다 하면은요, 각각 리을이 탈락이 되죠. 그래서 니까를 붙여서 사니까, 만드니까. 그 다음에 불규칙은 눕다와 듣다를 예를 들었는데, 눕다 같은 경우에는 받침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우니까. 듣다는 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서 들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으니까를 사용할 때 보통 앞절에는 나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뒷절에는 되게 다른 주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예문을 볼까요? 창밖을 보니까 내가 창밖을 보는 거예요. 내가 창밖을 보니까 눈이 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주어가 내가 아니죠. 또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내가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었어요. 사무실에 전화가 통화 중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문장은 둘 다 내가 주어예요. 내가 난타 공연을 직접 보니까 내가 즐거웠어요. 이렇게 주어가 바뀌지 않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으니까에다가 보다를 넣어서 같이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다라는 걸 해봤어요. 시도나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한번 해보다 이럴 때 그거는 시도죠. 그래서 보다 한번 해보다에다가 보니까 하면요. 어, 뭔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되죠. 그런데 이 해보니까 되면은 시도만 해본 게 아니라 시도하고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보니까가 붙으면 결과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집이 컸어요. 들어보니까 더 좋았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친구 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앞장에서 봤던 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가보니까 집이 컸어요. 이 말은 직접 가봐서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더 좋았어요. 들어보고 나서 느낀 결과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니까 친구 형이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그렇게 된 거죠. 자, 은니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고 잘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서울에 볼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바로 경험을 통해 어떤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가보니까 날씨가 추워요. 서울에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경험 후 발견을 하게 되는 이 두 번째 뜻을 배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주문한 피자가 왔어요. 창문을 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김치를 먹어보니까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아지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봄이 되니까 꽃이 활짝 피었어요. 친구 집에 전화하니까 친구의 어머니께서 받으셨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재미있어요.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운동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운동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같은 뜻입니다. 운동을 하다, 운동하다. 같은 뜻입니다.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컴퓨터가 꺼졌어요. 침대에 누우니까 전화가 왔어요. 밥을 지으니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 카페에 가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혼자 여행해 보니까 자유롭고 재미있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해 보니까 발음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하늘을 보니까 맑을 것 같아요. 부산 여행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부산에 가니까 생선회와 매운탕이 아주 싸고 맛있었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였어요.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네, 들어보니까 아주 가벼웠어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김치찌개요.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한국 음식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 카페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어땠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혼자 여행해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어땠어요? 해보니까 자유롭고 재밌었어요. 한국어 공부 어때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요, 계속 공부해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미뤘어요. 하지만 건강 때문에 시작해 봤어요. 운동해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몸도 가벼워졌어요. 이 영화는 별로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보자고 해서 봤어요. 보고 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감동적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음식은 너무 매워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매운데 맛있었어요. 먹어보니까 계속 먹고 싶어졌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무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와 같이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봤어요. 혼자 여행해 보니까 자유로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혼자 가보니까 생각보다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해봤어요. 공부해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됐어요. 재미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공부해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저는 처음에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조금만 먹어봤어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음식도 먹어봤어요. 비빔밥도 먹어보고 떡볶이도 먹어봤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니까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죠. 그렇지만 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안나의 커피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셔보니까 알겠어요. 안나 씨,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셔요. 그래요? 왜요? 맛이 별로예요? 네, 좀 쓰고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셔봤어요. 아, 그래요? 어땠어요?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향도 좋고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그렇죠? 어떤 커피였어요? 라떼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덜 쓴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라떼가 마시기 좋죠. 네, 그리고 마시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마셔요. 이제 커피를 마셔보니까 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네. 자, 여기서는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문장, 그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셔보니까 이해하게 됐어요. 즉, 직접 마셔본 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최근에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 여행, 운동, 공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뭐뭐 해보니까 알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운동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보니까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말로 이야기 연습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 주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를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말해 보세요. 5초 생각하고 5초 말하기입니다. 자, 이제 말해 보세요. 뭐뭐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운동을 해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문장을 말로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댓글을 저한테 남겨주셔도 돼요. 아니면 써서 뭐 댓글 안 남기고 여러분이 갖고 계셔도 되고요. 자,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문을 봐요. 여행해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공부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위의 문장은 여행을 직접 해본 후에, 아, 이거 정말 재미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자, 한번 같이 말해봐요. 여행해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공부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지만 직접 해보니까 괜찮네, 할만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기 연습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해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해 보니까 해서 잠깐 쉬었다 이야기하면 돼요. 더 그러면은 말이 잘 되죠. 의미가 다 전달이 잘 돼요. 해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자, 같이 말해봐요. 해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 봐요. 가 보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이것도 가 보니까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얘기하면 더 좋죠. 가 보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할게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가보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보통 말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자, 여러분들 혼자서 연습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